참수형을 당하거든요. 자, 형님 넘어가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제까지 이야기는 좀 생소했죠. 사실 배심원죄, 그 치안판사 이런 거는 뭐 뒤통수를 팡팡 때렸는데 여기도 만만치 않게 뒤통수를 때릴 겁니다. 사실은 공무단위권 여러분들 다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뒤통수를 때리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공무단위권 평생시험 한번 보고 공무원이 되는 사람들만 가지는 공무단위권이 우리나라 공무단위권이죠. 이건 공무단위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은 공무원이 될 수 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지 법률에 정한 대로 공무원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제한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리스트릭이잖아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무조건 그 제한이 더 커. 될 수 있다는 권리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드릴 거예요. 결국은 우리나라는 고등고시를 볼 수 있는 권리가 공무단위권처럼 돼 있어. 시험 볼 수 있는 권리가 공무단위권은 아니다야. 자, 보자고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보면 행정, 사법, 지방행정, 공공기업을 시민 품에다가 줘야 된다야. 시민이 할 수 있도록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해체라는 게 중요한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해줄게 지금 고위공무원 마피아가 어떤 건지를 내가 알려드리고 앞으로 저와 함께 소탕을 좀 해보자고요. 내가 소탕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 우선 그 고위직 관리라고 하는 1급, 3급을 계약직화하고 정무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뭐 이건 짧게 이야기할게요.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고급 인재에 대한 편중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실무 능력 인정하고 시민의 개방인데 시민의 현재 개방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걸 앞에 보여줄게요. 다음으로. 그리고 행정 업무에서도 AI 적극 도입하고 사법부에서도 객관성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출직도 확대해야 되고, 시민감사관, 시민재판관을 임용해야 된다 하는 거는 이제 시작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자고요. 외국부터 이야기할게요. 우리 이야기 해야지. 외국에 가면은 독일 이야기인데, 이 뭐 긴 이야기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보면 전체 공무원의 40%가 있고, 평생 고용하거나 이런 게 있고, 나머지 60%는 계약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 들어가면은 끝까지가 평생 고용 혜택, 우리나라 말하는 공무원 철밥통이 40%밖에 안 된다야. 상당히 중요해요. 40%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눠놓기를 직급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영구 임명을 프로비전을 갖고 나서 이제 임명을 해줘. 2, 3년 훈련을 하고 나서 바로 너 행시 했으니까 5급 줄게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은 채용을 하는 방식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까다롭고, 그리고 그 선거 과정도 훨씬 까다로워요. 그리고 정무직이 한 300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 120명인가 돼. 정무직이 내가 볼 때 우리나라 한 500명 돼요. 그래서 정무직은 무조건 하고 잘려야겠죠? 정권 바뀌면.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게 60대 40이라는 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에서. 그래서 그 나머지 60%는 대부분 다 전문성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60%는. 그 안에는 낮은 직급의 계약직도 있지만 아주 높은 직급도 계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뭐 일용직이 계약직이, 우리나라는 일용직이 계약직이잖아. 공무원, 공공 부분에. 근데 아주 높은 직급에서도 계약직이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프랑스. 프랑스는 조금 독일하고 좀 많이 달라. 기본적으로 이제 프랑스는 그 형님도 아시다시피 그랑제꼴이 또 있잖아. 국립행정학교가 있어갖고 고위 공무원들을 배출하는 전문 학교가 있다 보니까 그것의 뭐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것들이 다 터져 나와요. 근데 그게 프랑스는 나름대로 역사가 있어. 그게 프랑스 혁명하고 관련되어 있는 나폴레옹 시기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거라서 그걸 하루아침에 뭐 다른 나라가 지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자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병원이 전부 다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쪽수가 많아. 근데 그 직급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 관리자, 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상위
ENA나 IRA, ENA를 나와야 돼. 아까 그랑제골 같은 데를 나와야 돼. 무조건 고위 행직으로 갈 수 있어. 그래서 뭐 어떻게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거는 여기도 선급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는 정말로 쉽게 그냥 있으면은 뭐 되는 방식인데 보면은 여기도 정무직이 일단 장관 교체 시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어디까지가 계약직이고 어디까지가 고위직인가 하는 문제가 제일 문제인데 그 다음에 볼게요. 영국. 이건 그냥 읽어보세요. 내가 복잡해서 다음 페이지에 가서 이야기할게요. 보면은 공개적인 경쟁을 통해 갖고 선발하는 과정들이 되게 많다. 영국의 핵심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오픈되어 있다는 걸 말을 해요. 저기 보면은 중앙정부 공무원 안에서도 전문직, 정책 운영 전문직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게 채용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다양한 방법, 아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많이 해요. 우리는 그런 게 없는데 여기는 그런 게 많고요. 이제 핵심적인 리뷰 이야기. 자, 보십시오. 117만 명입니다. 공무원이. 그리고요, 여기에는 포함 안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행정부 국가공무원 129만, 지방 60만, 군무원 5만, 이거 외에 공공기관 종사자가 42만이에요. 그리고, 현호는 현재 129만이라고 돼 있는데, 숫자가 조금씩 다르죠. 그 다음에, 요 안에는 일반직도 있고, 특정직도 있어요. 그 중에 보시면은, 요 특정직이 엄청나게 쪽수가 많아요. 여기 보시면. 특정직 안에는 교원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옛날 포함해서 그런 분류들이 50만 명? 110만 명. 그 밑에 표시 특정직. 이쪽을 한번 보세요. 이쪽 직종별 인원 한번 보세요. 직종별 인원. 직종별 인원 보시면은 18만 명이 흔히 말하는 일반직이에요. 그 중에 정무직이 126명이야. 우리나라 정무직이 딱 숫자가 나와. 그리고 별정직이 있어. 이것도 특수경직직인데, 그래서 요 밑에 써놨잖아. 요 안에 보면은 직종별로 기타 직종에 53만 명, 요 위에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안에 안 들어가는 직종이 53만 명이 기능직, 임기제, 우정직은 우체국. 전부 다 합쳐서 129만. 129만. 그리고 이쪽에 113은 요 특정직만. 그 요 안에 보면은 행정 지원 인력이라고 돼 있는 거는 행정직이에요. 근데 아니 여기 119만 명, 123만 명이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포함되는 나는 그 포함 안 되는 부분이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 위에 있는 이제 이건 직급이잖아. 직급으로 나눠잖아. 이쪽은 직급으로 안 나눠지는 거예요. 특정직은. 좋은데. 하여튼 이것이 뭐 또 한 수십만 명이 공무원 122만 명이 포함 안 되는 또 별도의 공무원이 수십만 명이 있는 그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군인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군인도 군무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군무원 말고 그러니까 이제 장교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요 숫자 안에는 이게 기타 직종 안에 장교 예를 들면은 특수직 있잖아요. 세무, 관세, 출입국 하고 마찬가지로 뭐 정보 쪽, 그 다음에 군 쪽, 그 다음에 여기 또 포함되어 될 게 여기 보면은 여기 법원, 검찰, 국회 소속 행정직 말고 실제로 법원, 검찰, 국회의원, 법관, 검사, 국회의원은 어쨌든 기타 직종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 특수직 안에 들어가 같이. 그래서 일단 이제 직급을 보자고. 직급을 1급에서 3급은 고위직이라고 해서 아까 그 고공단이라고 표현이 돼요. 고공단 외워두세요. 약 1,500명이에요. 이게 일반 행정직으로 1,500명. 고위의 3급 중에서 국장 보임을 받은 자만 고위 공무원이 국장 보임 받지 않는 자는 3급이라도 고위 공무원단에 포함은 안 됩니다. 요즘에는 어쨌든 약간 기술적인 요즘에는 어쨌든 뭐 고공단에 그냥 3급이면은 고공단에
얼마든지 어플라이 할 수 있어요. 또 나중에 개방직이든 뭐든 다른 거 생길 때 어쨌든 그건 나중에 보시고. 그래서 보십시오. 아니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요. 1,500명이 있어요. 일반 행정직으로. 그 1,500명만큼의 다른 그 고공단의 그 지위를 누리는 작자들이 더 있어요. 그게 아까 검사, 판사, 뭐 군 고위 장성, 경찰직 중에서 윗대가리들, 뭐 이런 정보직에서 고위 이런 거 다 합치면 한 1,5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고공단에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옛날에 관료 집단이라고 하는 게 3,000명 많지도 않아. 그 3,000이 나라를 좌지우지 나라의 예산을 쥐락펴락까지 어쨌든 우리 GDP의 36%를 결국 걔들이 쥐락펴락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걔들에 대해서 오픈을 해야 걔들이 뭘 하고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직종에서 있을만한가를 모르는 순간 우리는 개돼지가 되는 거지. 그래. 그렇죠. 그게 걔가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고 걔가 어떤 능력이 있어 그 자리에 간 나를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공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개돼지 취급을 받는 거예요. 혁명을 해도 개돼지. 자, 보시자고요. 채용 형태. 공개 채용 형태라고 하는데 면접 필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7급까지 이렇게 쪽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제, 시간 선택제 뭐 이런 식으로 쭈르륵 있어요. 이게 공개 채용 승급 과정 뭐 이렇게 있고요. 매년 뭐 인사평가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고공단은 4급인 경우도 있답니다. 근데 어쨌든 고공단은 무조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 행정직만 그래요. 아까 나머지 1,500명에 속해 있는 법률 쪽에만 아까 500에서 1,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포함해가지고 그런 애들은 아예 대통령 교체도 행정부조차도 핸들이 안 돼요. 독립이라고 그래갖고. 독립은 사법만 독립이 아니고 정보부도 독립이고 군도 독립이야. 국민으로부터 독립.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3급 분립이 아니라 5급 분립, 7급 분립이야. 아시겠습니까? 예. 자, 예. 정무직은 126명밖에 안 돼. 내가 볼 때 정무직을 2배, 3배로 늘려야 된다고 봐. 왜냐하면 정무직의 의미는 책임을 지거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국장급까지도 정무직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내각 책임제 하는 나라는 더 해요. 내각 책임제를 하면은요, 예를 들면은 독일에서 그 뭐 녹색당하고 3인당이 조인해갖고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환경부를 녹색당 맡아서 한다. 장관뿐만 아니라 장관, 차관, 국장 해가지고 밑에 열댓명을 쫙 녹색당 사람이 들어가. 정무직이. 그래야지 뭡니까? 뜻을 펼 수가 있고. 그렇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시스템인 거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한 1급 정도 수준은 전부 다 정무직으로 내려야 된다고 봐. 그리고 나머지 2, 3급은 전부 다 계약직으로 바꿔야 된다고 봐. 경력직과 계약직으로. 그래서 일단 한 번 시험 봐갖고 1급까지 올라가게 하는 그 사다리는 깨야 되고 한 3급에서 끝나게 만들어야 돼.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공공기관 종사자. 이것도 웃긴 거야. 얘들이 이 정도 숫자가 나와요. 자, 보십시오. 공공기관이 331개. 여기에 적어도 2명 이상씩은 낙하산이에요. 근데 이걸 왜 대통령이 돼? 대통령한테 뭐 짬짬이 해야 될 권리가 있나? 차라리 정무직 쪽에 차라리 정부가 뭘 펴려고 그러면은 그런 쪽에 제대로 많이 하고 이쪽은 대래 진짜 경영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고 시민이 뽑는 게 안 좋은가 대래 돈은 이쪽에서 많이 좌지우지하고 나쁜 짓은 여기서 더 많이 해. 특히 아시잖아요. 여기 보면은 철도에 다 해먹었잖아요. 그렇죠. 이명박이 다 해먹었잖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더 놀라실 거예요. 자, 보십시오. 공기업이 20만, 준정부 기관이 15만, 기타 공공기관이 7만 해가지고 이게 42만이에요. 참,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해. 정말 AI 대단.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아시잖아. 공무원 되기보다 더 힘들다. 하는 데잖아. 여기가 월급도 많이 주고, 철밥통이고, 대기업보다도, 대우는 엄청 좋고, 월급도 비슷하고, 대기업보다 낮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가 결국은 참 애들이 공시한다 그러면은 공기업이 꿈의 직장이지요. 왜 여기가 꿈의 직장으로 돼야 하느냐 하는 것도 한 번 더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요 대가리부터 여기의 임원급, 그 다음에 국장급까지를 시민들한테 책임질 수 있는, 그게 뭐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조직도 아니고 결국 시민 세금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시민 세금이 결국 투자한 조직이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시민한테 책임져야죠. 그게 책임을 아무한테도 안 져. 진짜 공공기관은요, 심지어는 정부한테도 책임 안 져.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대가리는 그야말로 허수아비야. 우리 이제 HUG, 허그하고 만날 부딪히는데, 거기는 완전 철밥통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 갑 중에 상갑이야. 걔들은 지구가 만들어 놓은 규정 있잖아요. 규정, 판사보다 더해. 작구에 교조적인 정도가 아니야. 작구를 하나도 안 바꾸고 작구 안에서 그냥 꼼짝을 안 해요. 그래서 시민이고 나발이고 없어. 저거가 최고야. 허그, HUG, HF 이런 재무적인 기관 같은 경우는요, 국토부를 뺨을 쳐요, 걔들은. 옛날에 우리 건가가, 삼성 오이오마을 집 지으면서 LH하고 허그가 싸움판이 붙었어. 서로 책임 안 진다고. 결국은 LH가 졌어. 그때 국토부 이사관을 불러다가 옆에 붙여놓고 중재를 했는데도 허그가 이겼어. 자, 지방공무원. 사실 지방공무원은 지금 60만인데, 지방공무원이 숫자가 좀 더 늘어나고 지방공무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방으로 이전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은 지방에서 졸업한 애들로 거의 90%를 채운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제일 문제가 지방공무원은 지방의 예산이 문제예요. 지방 예산이 지방세로 채워지지 않고 전부 다 교부금으로 채워지거든요. 그런 체계도 바꿔야 되는데 그건 지금 이야기할 게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보기관. 전번에 정보기관 이야기할 때 독일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정보기관의 돈 관계를 전부 다 국회에서 따로 다 심의 감시를 다 한다 그랬죠. 독일 같은 경우. 그런데 우리나라는 꼼짝을 못하죠. 어쨌든 여기 보면은 공무원법 제외되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사 사람이라 자꾸 그러잖아요. 아, 정말로. 근데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국가에 책임져야 되고요. 공무원이면서 공무원이 아닌 척하고 있어요. 군무원 이야기를 하는데 국방부 산하로 뭐 군인 50만 외에 군무원 5만 명 써놨습니다. 자, 이런 게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고위공무원단 제도. 2006년도부터 고위공무원제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반직과 특정직,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반직이죠. 여기 1, 3급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관리합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기 참 내가 보고 정말 좌절감 같은 걸 느끼게 돼요. 뭐냐, 어디 부분이냐 보시면은 공위공무원단의 인사규정, 이게 대통령령입니다. 인사규정에는 후보자를 규정하고 있다. 고위공무원이 되려면은요, 상급공무원 중에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연구원, 지도관 7년 이상 5급직으로, 이런 식으로 저것들끼리 해먹으려고 딱 짜놨어. 외부에서 못 들어가. 이게 이너 스크롤을 짜놓고, 스크럼을 짜놓고 밖에서는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거야. 공무 단위권 자체를 딱 막아놓은 거야. 아시겠습니까? 고위공직자 인사 규정 자체가 이게 대통령령인데 이게 법률도 아니에요. 대통령령이라고요. 그러면 저기 그동안 대통령을 건의해가지고 바꿔. 아이고, 잘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영어로 자기가 영어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4급 공무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전번에 그 제주도에 그 테크노파크 올렸다가 1차에서 떨어졌어. 서류 전형에서.
잘랐어. 주로 예를 들어 3급 공무원하고 그것들끼리 제한을 딱 두면 못 들어가는 거야. 누구를 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방 거기면은 지방 그 중기청장 뭐 이런 애들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고위공무원단이라는 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기존 고위공무원이 다시 공무원이 된다는 소리예요. 개방직도 다 그런 식으로 짜놨어요. 지금 현재 틀이 고위공무원단 자체가 이게 뭔가 이렇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오픈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거는 벽을 쌓아갖고 벽을 계속 쌓아서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공무원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일반 공무원 중에서 1,500에서 1,800.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으로 나머지는 고위공무원단으로 관리되지 않는 거예요. 사법부라든지 사법부에서 법인장급, 헌법재판소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초고위공직자 이쪽에 100명, 이쪽에 50명. 저쪽에 상급으로 보면 500에서 100명 이상. 나머지는 얘들은 그리고 고위공직단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안 속하였기 때문에 재산 공개도 안 해. 얘들도 재산 공개 다 시켜야 돼. 그래서 사실은 사법부 개혁에 있어서 사법부의 고위공직단에 해당되는 직급을 반이 아니라 한 3분 좀 낮춰야 돼요. 완전히. 지금 현재 저거가 3급이라고 하는 것들을 5급으로 1급이라고 하는 거는 2급이든 뭐 이런 식으로 낮추고 개수를 줄이고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다들 인플레돼 있는 상황이야. 그거를 눌러갖고 팍 낮추고 그 다음에 올라온 놈들은 전부 다 일반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일반 공무원보다 특히 사법부에 있는 놈들은 더 높은 도덕적 자체를 돼야 돼. 재산 공개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가 판사지. 지금 낮춘다는 건 어떤 개념인가? 월급을 줄인다는 거야, 뭐야? 월급도 마찬가지고 호봉도 마찬가지고 직급 자체를 낮춰야 된다는 거야. 직급을 3급이라고 그러니까 3급이라고 대우받고 있는 거를 5급으로 아니 직급을 낮추는 이유가 뭐야? 직급이 안 정해져 있다니까 저것들끼리는 이게 근데 저거가 그렇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끼리 그러니까 월급도 그만큼 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 직급이라는 거는 그게 직급에 따라서 대우를 해주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검사장, 판사장 하면은 1급이라니까 저것들끼리는. 근데 검사장, 판사장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것들끼리는 차관급이라고요. 차관급인데 그 차관급이 차관수가 일반 우리나라의 차관보다 훨씬 많아. 현실 차관, 행정부보다. 그다음에 이게 사법부가 입법행정사법으로 상권이 분립되어 있는데 지금 독립만 자꾸 주장을 하는데 맞아요. 독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입법부든 행정부든 뭐 물론 최고 책임자지만 선출제로 되는데 대법원장은 당연히 그래서 내가 볼 때 대법관까지 포함해서 국회는 전 국회의원 300명을 다 하니까 대법관까지 다 포함해서 선출직을 해요. 어쨌든 그러면 뭐 일정 수준 저기 법원장 이상을 전원 다 선출. 그러니까 아까 형님 제가 말했잖아요. 저기 법원장, 지방법원 법원장, 검사장 대법원 이것도 전부 다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선출직으로 하고 있고 법원장 이상. 그렇지. 고등법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자고요. 어쨌든 1,500명에서 1,800명하고 500에서 1,000명 그 다음에 정보직까지 포함하면 이게 또 1,500명인 거야. 그래서 3,000명에 대한 문제 3,000명인데 근데 특히 앞부분은 그나마 아까 재산이든 뭐 이런 것들이 공개가 돼. 뒷부분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뭐 해갖고 어떻게 받아먹고 무슨 짓을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심지어는 법원에서 예산에 대해서는 사법 독립이라 그러고 잘 다 밝히도 안 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70년간 관료 세대를 쌓고 하고 지금의 부정부패 구조가 생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정희 때부터 쌓아가고 그때는 그래도 군사 독재 하에서 군인들이 주도를 하고 관료들은 뒤에서 따까리 했지만 지금은 그게 없어지니까 관료가 대빵인 거야. 관료가 왕이야. 그리고 정치 쪽은, 그러니까 정무직이 힘을 못 써. 정무직이 그 숫자를 2배로 늘리자고 하는 것도 그게 있고, 걔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직책마다 전부 다 형님이 말했던 선출직이 경력직이든 선출직이 계약직을 지휘해야 된다는 거야. 맞아. 기본적으로. 선출직이든 정무직이든, 국민한테 책임지는 쪽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관리자의 입장은. 나머지는 그 밑에서 따까리를 해야지.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1급에서 3급은 무조건 하고 경력직이든 계약직이든 일반 시민에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쪽은.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 2조를 정의 자체를 수정해야 돼. 그리고 고위공무원단 규정도 개정해야 돼. 그리고 현재로는 거의 완전한 내부 승진 방식이야. 이 고리를 깨야 돼. 내부 승진 고리를. 그래서 내부 승진 고리를 깨자는 게 1급, 3급을 경력직과 계약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폐쇄고리를 끊고 경력과 관련해서 심지어는 일반 기업 경력도 인정을 하고 시민한테 개방해야지. 네가 뭐 법률 경력만 갖고 세상을 사는 것도 아니고. 특히 요즘에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되면서 검사 출신들이 그 행정직으로 쫙 뻗어나간 이유가 검사는 전부 다 경력, 아까 고위공무원, 고공단에서 볼 때 3급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었잖아. 거기서 제한이 하나도 없어. 누구를 뽑아도, 검사 출신을 뽑아도 그 규정에 어긋날 이유가 없어져. 그러니까 개나 소나 집어열 수 있어, 검사 출신은. 행정직에 아무 데나 꽂아 박으면 꼬냐 박혀. 그래서 윤석열이 때 검사 출신들이 온갖 자리에 다 들어간 거야. 그래서 보십시오. 앞으로는 일반직은 현재의 일부 3급까지만 내부 승진하도록 체계를 바꾸고 가능하면 3급은 안 하고 현 5급 시험도 시험을 봐가지고 바로 임용하는 게 아니고 유예를 주든지 아니면은 5급 시험 자체를 아예 우리도 뭐 행정학교 대학원 과정의 시험 교육을 받아갖고 하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직급도 줄이고 예를 들면 9급 같은 거는 좀 없애갖고 9급이 월급이 너무 적고 일은 너무 많아요. 그런 일들을 대래 임시직이나 단기 계약직 아니면 군 대체복무자 그러니까 군 대체복무자가 대신하고 그리고 공무원 수를 그러면서 줄이고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대접을 잘해주고 내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7급 부분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 5급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과장. 중앙정부의 과장들이 5급이에요. 과장만 되면 실무에다 손 놓고. 중앙정부의 과장은 4급이야. 내가 잘 말 잘못했다. 과장은 지방정부의 과장이 5급이에요. 지방정부의 과장. 근데 중앙정부 5급, 4급은 일을 되게 많이 해. 자, 보자고요. 일을 많이 해야지. 그 다음에, 일단,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의 급여를 민간과 비교해서 차이가 적도록 일은 많이 시키고, 돈도 제법 많이 주고, 그러니까, 왜, 공기업은 많이 주는데 공무원은 적게 주냐. 이것도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일을 많이 시키고, 대접을 잘 해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5급 시험 붙어갖고도 애들 월급 작다고 옛날에는 있을 리 없는 이지만, 관두는 애들도 있다는 거야. 요즘 애들은. 좀 희한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판검사 사회에 합리화. 판검사 고공직의 직급 거품을 걷어내야 돼. 일단 얘들의 높은 직급이 너무 많더라. 전체적으로 그 직급들을 낮춰갖고 시작직을 5급이면 5급으로 딱 붙여놔야 되지. 그게 3급 대우받고 시작을 하면 안 된다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은 형님 이야기처럼 지방법원장, 검사장은 선출직 하자. 그리고 고위직은 경력직 하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선출직은 무조건 경력직이에요. 그렇잖아.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돈 문제. 항상 돈이에요. 법원 예산에 대한 감사, 상세한 지출 내역 공개. 이걸 국회 감사원 시민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아까 법원 예산에 대해서 누가 얼마 받아가고 뿐만 아니라 네 재산이 얼마고까지 실질적으로 네가 어제 갖고 어떻게 돈을 벌어서 강남에 집 샀는지도 알고 싶다 야. 지갑집에서 사줬다. 그렇든 말든 그럼 지갑집도 어째 갖고 강남에 집 샀는지 알아야지. 그 스폰이잖아. 그 예를 들어서 이 말 하면 뭐한데 그 김건희가 스폰을 써서 김건희는 스폰이거든요. 얼굴이 아니고요. 옛날부터 스폰이었어요. 걔가 그 평택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법원 업무 처리에 대한 효율화, 직무 관련 외부 시민 감사, 판례에 대한 우리나라 판례에 대한 완전 공개 안 합니다. 대법원 판례만 공개돼 있고 아직 밑으로 전산화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판례 공개라는 거는 판례만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도 다 공개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그 빅데이터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빅데이터가 가능하고 그래야 AI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지금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요. 내가 요즘에는 AI 해봐야 뭐 그냥 이게 나오질 않잖아. 미국은요 이거 지금 법률 쪽에 AI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저 변호사 일자리가 많이 뺏겼어요. 제일 필요한 게 그거지.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정무직과 선출직을 넓히자. 그래서 고위공직자 구성원 중에서 정부 정책의 책임성이 높은 인원들은 정무직화해야 된다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게 2배나 3배 정도로 늘려야 된다. 한 200에서 300 정도로 늘려야 된다고. 250에서 300 정도. 책임 있는 행정, 관료에 휘둘리지 않도록 전문가이면서 의지를 가진 관리자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 수도 늘려야 되고, 검찰과 경찰을 지방화, 판사도 지방화, 수장들이 주민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도록. 주옥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해주시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시민판사 제도 빨리 하고, 시민감사관 제도를 해야, 시민의식, 어저께 우리 이제 김거성 아저씨가 하는 강의에 갔더니 시민의식이나 시민성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걸 해봐야 자기가 자기 이웃을 스스로 다스려 봐야 시민성이 늘어나요. 그거 훈련 없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교육을 시킨다고 시민교육이라는 게 교육을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죠. 절이 한번 들어가 봐야 알아. 절이 들어가 보면요 훈련이 확 돼요. 진짜예요. 자, 다음에 자 이제 기업 봅시다. 공기업. 여기 있어. 나도 봐야지. 이런 것도 다 조사했어. 에너지 분야 이 회사, 사회간접 분야, 금융, 기타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대표 기업만들이에요. 42만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들이 다루는 돈이 엄청나요. 아시죠? LH 같은데 아시잖아. LH는 그 밑에 국장급이든 뭐 이런 애들이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어갖고 어떻게 버느냐? 개발 정보 자체가 돈이잖아. 복잡할 거 없어. 저것들이 다. 특히 LH는 옛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쳐졌는데 주택공사는 개떡이고 토지공사 돈 버는 거예요. 토지 개발해갖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임원 법률에 따라 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제일 뒤가 중요해. 대통령이 임명해. 임명만 하지 뭐. 아니야, 임명해. 근데 이거를 아직 법률상으로 예를 들어서 정무직화는 안 돼. 내가 여기서 정무직이 혹시 되나 하고 찾아봤어. 법률에 따라 공기업 상임위원은 민간인 신분이며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겸직 금지 규정이 있어갖고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재반 비리의 원상이 공기업이잖아. 근데 이게 기관장도 문제지만 전 직원들의 관행이 문제의 경우가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기관장 바꿔봤자 소용이 없어. 아까 말했던 허그 같은 데는 우리 후배님이 거기 그 LH 허그 사장을 했는데 밑에 애들은 안 움직여. 펜대 움직이는 손가락 끝도 안 움직여. 그리고 문제는 그래. 기업 풍토도 바꿔야 되지만 시민 감사가 없어서 그래. 감사가 없어. 감사직이 하는 짓이 어쨌든 이게 시민한테 감사 역할이 공기업의 감사 역할이 넘어오면은 지 맘대로 못하지. 심지어는 직무감사 같은 것도 개별적으로 민원들 들어오는 것들이 수억이라고. 민원에 대해서 저것들끼리 민원한다는데 민원감사가 도대체 안 움직여요. 우리 예전에 지금도 그래. 왜 이래 얘가. 지금도 민원 일으킬 게 엄청나게 많아요. 허그와 관련해가지고. 허그가 그 이야기는 너무 기니까 넘어갈게요. 한국은행은 공기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부에서 출자한 이거 웃긴 기업이에요. 이거는 기업이야. 자본금 없는 무자본 특수부분이에요. 일본은 주식회사입니다. 일본은행은. 우리나라는 무자본 특수부. 이거를 위한 특별한 법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법이 있죠. 그래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완전 독립이야. 지 마음대로야. 자, 그 다음에 HUG 여기 안 나와 있는데 HUG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준시장형 공기업. 나중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조금씩 좀 차이가 나. 어떤 거는 보면은 휴게소 운영하는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이렇게 쓰여 있어. 이게 그냥 공기업도 있고 준시장형 공기업도 있고. 좀 복잡하더라고. 그거 이제 좀 찾아보면 나와요. 그냥 시장에는 여기 있잖아, 강원랜드. 강원... 시장형 공원 아니 그 공공기관은 좀 복잡할 수밖에 없는 그 설립된 배경과 역사와 특성에 따라서는 그다음에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얼마만큼 투자했냐. 저기 이제 국가가 이것도 있고 100% 투자한 것도 있고 50대 50 투자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50대 50도 안 했는데 50도 투자 안 했는데 그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도 있고 막 그래. 대부분 그리고 특별법으로 그에 관한 특별법으로 만들다 보니까 자, 뭐 어쨌든 여기는 예를 들면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아예 공기업 그냥 운영 공기업 돼 있어. 자, 넘어갈게. 이건 나중에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다 끝났네? 이걸로 끝이야? 끝이야. 끝이야? 한가까이 끝이네요. 이걸로 끝이지. 이 정도 오래 했잖아. 지금 몇 시간 했어? 했어. 아이고, 전한 양이다. 수고하신 강사. 4시부터 했는데. 박수. 야, 오늘 뭐 4시부터 했는데 지금 6시다.